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스피드 암기 노트 물권법 파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등기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이 등기란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관이 등기해야 권리 변동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매매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의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무단으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원인 없이 그 등기가 말소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권리자로 추정된다. 등기가 말소된 경우지 말소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 이전 등기의 효력으로 일단 새로운 등기 명의자가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도 여전히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소 회복을 청구 가능하다. 이때는 현재 소유자가 저당권 불법 말소 시 말소 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은행이 나한테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집의 소유자인 나를 상대로 저당권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 가능합니다. 저당권 불법 말소되어도 여전히 저당권 권리자로 추정력이 유지된다. 이러한 등기의 종류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최초의 등기인 보존 등기가 있고요. 보존 등기 이후에 권리 변동 시에 하는 권리 변동 등기가 있는데요. 이전 등기, 말소 등기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 보존 등기,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건물 완성 전에 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보존 등기는 건물 완성 전에 등기를 하고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어도 유효하다. 무효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보존 등기는 반드시 건물 완성 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완성 전에 하더라도 인정된다. 이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등기는 이 종국 등기입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을 가져오는 본등기가 이에 해당하고 이러한 종국 등기 전에 본등기에 대비하는 등기가 예비 등기,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예비 등기에 해당합니다. 물권 변동 효력을 가져오는 대부분의 등기가 종국 등기, 본등기가 해당하고 종국 등기 전에 본등기에 대비하는 등기, 가등기가 예비 등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종국 등기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물권 변동 효력이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본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시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한다. 따라서 가등기에는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와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여타 등기를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서는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 요걸 먼저 기억하십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담보 가등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따 살펴보고 등기는 아까 효력에 따라 종국 등기, 예비 등기가 있었고요. 본등기, 가등기 이렇게 나누고 형식에 따라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분류됩니다. 요거는 2차 과목인 등기법에서 자세히 다뤄지는데 이 주등기는 각각 등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즉 등기에 순위가 있고요. 1순위, 2순위 각각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이미 존재하는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아래 주등기의 양도 등을 부기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정 등기는 이 주등기 형식을 띠고 있고요. 부기등기의 예로서는 1순위의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그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등기의 번호 변경 없이 부기등기로 양도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도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은 순위를 유지한 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1순위, 2순위, 순위를 나타내는 게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면서 권리 변동 내용을 표시할 때 부기등기를 쓴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등기상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은 주등기고 저당권을 양도할 때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부기등기로 양도 내용을 표시하는 게 부기등기다. 자, 이런 등기는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공시하는 나타내는 내용과 같이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추정력이 언제 인정되고 언제 깨지느냐,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등기의 추정력은 갑 앞으로 된 A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있으면 갑이 A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바로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법률상 추정이고 매우 강한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등기의 추정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고 했죠.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바로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 사이에도 이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현 등기 명의인이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현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의 권리가 있음을 추정하는 걸 말한다. 하지만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그 명의의 등기 신청이 있었다면 이때는 추정이 안 됩니다.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 추정 인정 안 된다. 반면에 통상의 보존 등기 시에는 최초 취득으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보존 등기 시 통상적으로 최초 취득으로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보존 등기 시에 그 명의자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보존 등기 시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보존 등기 추정 깨지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에 동의하면 그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유효가 되려면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전 소유자도 양도 사실에 동의하면 보존 등기가 유효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이 깨진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 추정력은 여전히 있다고 그랬죠. 소멸되지 않는다. 보존 등기는 통상 등기 이전과는 다르죠.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받은 자가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 등도 추정되는데요. 매매 기한 등기 이전이 있었다면 이는 매매에 대해서 진정 성립이 추정됩니다. 매매 기한 등기 이전이니까 매매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추정한다. 다만 하나의 등기 원인이 추정이 깨졌다고 해서 그 권리 자체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등기가 있으면 원인이 추정되지만 원인 추정이 깨졌다고 바로 등기 자체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가짜였다.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면 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집니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 쉽게 말해서 위조된 가짜 계약서다. 그게 증명됐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 추정이 깨진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있다고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약정,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 채권까지만 추정되고 이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자, 아까 매매 기한 이전 등기 시 등기 원인인 매매도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했죠? 하지만 위조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될 때는 등기의 적법 추정이 깨지고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까지만 추정되고 그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것은 추정되지만 이 사람이 왜 채무를 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됐을 때는 선등기가 유효하고 무효인 후등기에 기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중 보존 등기, 선등기 유효, 요거 기억하십니다. 무효인 후등기에 기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 주장 불가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다. 자, 이중 보존 등기,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등기부 취득 시효 주장 불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추정력 없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등기가 있으면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등기 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그 전 등기 명의인의 대리인과 계약했다고 주장한 경우 대리권 및 등기는 유효하게 추정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전 명의인이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즉 대리권도 아까 추정된다고 그랬죠. 대리권이 추정된다. 자, 요 사항이 등기 절차의 적법성 추정인데요.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 행위로 등기가 맞춰져서 현 등기 명의인이 전 명의인의 대리인과 계약했다 주장해도 대리권과 등기가 절차상 적법했다고 유효하게 추정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전 명의인이 나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그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전 명의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즉 등기가 적법하게 맞춰졌으면 대리권 및 등기가 유효하다고 추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문제가 풀리는지 살펴보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등기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 명의는 권리 추정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옳은 지문이고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맞죠? 등기의 추정력은 대리권 추정됩니다.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자, 이 기본 계약이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 행위겠죠? 자,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것이 추정될 뿐이지 이 사람이 이 빚을 왜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틀렸다. 디귿은 틀렸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자, 부인하면 추정력 깨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현재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부인하면 추정력 깨지고 양도 사실을 인정하면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니까 기역, 니은이 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다. 다음으로 등기의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등기 신청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등기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양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등기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등기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국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과는 다릅니다. 일단 물권적 등기 청구권, 채권적 등기 청구권 둘 다 있는데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다른 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권, 요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런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과 분리해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매매계약의 기한, 매매계약에 기해서 하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를 인도받아, 요 점유가 키워드죠. 점유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보통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데 이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점유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다든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물권적 등기 청구권, 채권적 등기 청구권 둘 다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이 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돈을 갚았다. 그리고 이 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했다. 그랬을 때 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다른 은행에게 이전했다. 그러면은 현재의 저당권자, 두 번째 은행에게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원래 돈을 빌린 은행, 요 전 저당권자에게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가 각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비담보 채권 변제 후에 말소를 청구했는데 이 경우 저당권이 이전되었다면 현 저당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 말소 청구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 전 저당권자에게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로 각각 말소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통상 이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의 방식, 그러니까 채무자의 동의 승낙 없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데 매매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상대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매도인의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청구권 등 이런 채권은 일반적인 양도 방식,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게 일반적인데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즉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식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하지만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의 성격, 즉 매도자가 있어서 승낙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얻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매매와 같은 성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채권 양도 형식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뭐가?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 청구권. 자, 기출문제 풀어보면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자, 틀렸죠?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말 자체가 다르죠?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건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과 다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맞죠? 사용 수익하거나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시 매도해도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디귿,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 동의를 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자, 방금 봤던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었죠. 자, 원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승낙과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것은 등기 명의인의 동의 필요 없다고 했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이 옳은 지문이네요. 정답은 2번이다. 자,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자, 취득시효에 대한 거 양도될 수 있다.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 있다. 맞죠? 일반적인 청구권 매매는 승낙 동의 필요하고 취득시효에 관한 것은 통상 채권 양도 법리로 양도될 수 있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사용 수익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X.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니죠. 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 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 아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죠. 자, 소멸된 후니까 가등기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자다. 소유권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X.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X죠. 등기 청구권과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권리 아니다. 자, 다음은 중간 생략 등기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요. 다시 살펴보면 갑, 을, 병 순차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3자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등기를 갑으로부터 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유효다. 중간 생략 등기 원칙상 유효입니다. 자, 하지만 이 등기의 원인이 있겠죠? 이 등기의 원인으로 이 중간 생략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생략 합의를 등기 원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요걸 기억하십니다. 중간 생략 등기 시 일단은 A에서 B 건너뛰고 C로 바로 등기를 해버리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근데 이때 합의는 갑, 을, 병 간의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갑과 병 간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3자가 모두 합의해야 된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어느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을이 병에게, 을이 갑에게 가지는 등기 이전 청구권을 양도해버렸다. 혹은 부동산 자체를 합의 없이 을이 병에게 다시 매도해버렸다. 이랬을 경우에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이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청구는 가능하다. 대위 청구는 가능해도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각 매매 계약의 효력은 중간 생략 등기 시에도 그대로 인정된다. 중간 생략 합의 시에 각각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각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대금 청구권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갑과 을 간의 계약, 을과 병과의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고 갑을 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각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대금 청구권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등기 이전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 병은 등기 서류를 모두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서로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이 매수인 B, 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네가 을한테 대금을 줬든 안 줬든 나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해서 아직 해줄 수가 없어 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허가를 받기 위해 매매 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병이 갑에게 직접 협력 의무를 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다. 최종 매수인인 병은 매도인인 갑에게 직접 협력 의무를 구할 수는 없다. 자, 일단 갑과 병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만 했을 뿐이지 직접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매매 당사자 간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죠. 매매 당사자는 갑, 을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직접 협력 의무를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갑, 병 간에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되어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허가는 갑, 병이 받았지만 실제 매매 계약은 갑과 을 간의 그리고 을, 병 간의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이 허가를 받은 당사자와 매매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 병 간에 허가 받았어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면 X토지는 갑, 을, 병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맞죠? 자,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과 갑 간에 합의가 없다. 어느 한 명이라도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모두 합의했으니까 이때는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각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매매 대금 채권 행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갑,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 신청과 매매 계약과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틀렸네요.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도 이전 등기 청구 못합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청구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도인의 승낙 없이 양도 못한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청구 가능할 뿐입니다. 자, 다음은 이 가등기인데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두십니다. 자, 가등기란 통상적으로 이 청구권의 발생과 물권 변동의 효력, 주로 이 등기를 하는 거겠죠. 청구권 발생과 물권 변동의 효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을 의도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가등기 제도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등기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가등기를 통해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가등기 제도다. 자,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가등기가 가능한 권리는 그 청구권이 어떤 시기가 되면 발생하는 시기부이거나 현재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일 때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부 권리, 즉 가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의 경우 그것의 이전은 가등기에 다시 부기등기로 합니다. 가등기의 이전은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기억하시고, 그럼 가등기의 이 상대방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가 중요한데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 상대방이 누구냐? 바로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가 상대방이고, 이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A라는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때 그 채권적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본등기 신청 시에 등기 의무자는 바로 이 가등기 시의 상대방,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본등기 신청 시에 이 상대방은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자, 가등기 이후에 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도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의 상대방인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지 현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되면 그 효력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중간등기가 있다면 모두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가등기의 목적이죠.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됐을 때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본등기 시 모두 효력을 잃고 사라진다. 그래서 소유권이 몇 번이 바뀌든 내가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원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등기 의무자로 해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이후에 중간등기자들이 살아있는 경우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되면 싹 다 소멸하는데 별도로 본등기가 됐으니까 가등기 이후 중간등기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말인데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 됐다. 가등기 이후에 중간등기가 무효화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는 선순위의 중간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고 선순위인 중간등기에 대항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효력 자체가 소급되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 시로 소급되는 건 아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시 소급 없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고 그 외에 권리 추정 등의 효력은 없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 이렇게 기억한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가등기 양도는 부기등기로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가등기 양도는 부기등기.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자, 맞습니다. 아까 했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권리 다 가등기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블라블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돼 있네요. 아니죠. 가등기의 목적이 청구권을 본등기 될 때까지 순위 보전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본등기가 격려돼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다.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맞죠? 채권적 청구권 순위 보전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거 맞죠?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다음은 무효등기의 유용인데요. 자, 요건 등기가 무효지만 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후에 그 무효등기가 공시한 내용에 맞는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그 무효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등기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무효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멸실된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미 다 부셔져서 없는데 새로 비슷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신축 건물의 등기로 멸실된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밖에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도 일단은 유효고요.
이와 같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요 조건이 중요하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다.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으면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실체관계 부합,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어야 된다. 요 두 조건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혼동이라는 말은 뭐 혼란스럽다 요런 뜻이 아니고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다른 물건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귀속돼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돼 있다. 그러면 다른 물건이 소멸하는 게 혼동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하면 안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십니다. 혼동.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물건들, 점유권, 소유권 순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팅 홍봉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